미국이 4차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다. 그동안의 부양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힘을 썼다면 4차 경기 부양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연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 성공 가능성을 분석해본다. 네, 부양책, 슈퍼 부양책, 초슈퍼 부양책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또 살려야만 한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 본토 모습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한번 짚어볼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했구나라고 느낀 게 그 네. 미국마저 무너지는 증시를 보면서 아마 투자자들은 체감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 지표들 중에서 이 실업 청구 건수가 폭증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업 청구 건수라는 그 지표는 이제 주마다 발표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월마다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이 지표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나오는 지표고 어쩌면 실업 청구 건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발표될 그 달의 고용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결국 실업에 처하는 이제 실업자들이 보통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기관에 가서 나 실업 청구 건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들에게 실업 수당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데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지금 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328명인데 제가 1980년대부터 실업자 청구 건수,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를 쭉 들여다보니까 네. 가장 높았던 시점이 근래 들어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2년 이때 69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65만 그러니까 6, 70만이면 굉장히 큰 실업자 청구 건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수준하고 비교가 안 되는 328만. 예,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에 그리기도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면 이 328만이라는 숫자가 맨 오른쪽에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 쭉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업자 청구 건수가 이제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아파에 말씀드렸던 1982년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 네. 실업자 청구 건수가 약 70만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실업률 지표가 10.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 2009년이라고 볼 수 있죠. 65만 명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됐을 때 이때 실업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 3.5% 수준으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 소위 말하는 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실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한 만큼 네.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3월 달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 4월에는 이 고용 지표로 봤을 때 10%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견주어서 실업률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전개가 되고 결국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지면 소득 수준이 크게 여류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소비 여력도 굉장히 크게 약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를 4월 고용 동향을 좀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 지표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기게 도와주고 있는 거는 미국 정부의 돈풀기거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근데 네. 4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나온 것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네. 얼마만큼의 돈을 풀었나요? 예, 지금까지 1차 예산이 이제 83억 달러 규모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예산이 1,050억 달러, 네. 그리고 이제 3차 예산 이게 2조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고
이런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차례에 걸친 경기 부양책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네. 미국 가게 각각의 현금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항공업이라든가 기타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스란히 있었던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해 주는 거, 또 기업을 위한 맞춤화된 그런 대출 확대하는 거, 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거,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방역, 보건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점차 경기 충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상쇄해 주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는 3차가 나왔고요. 여기에 네. 이제 4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말 그대로 네. 지금까지 정책은 의료, 방역과 같은 더 이상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이고요. 경제를 살필 틈은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경제의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뒀었다.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의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해왔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데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들이었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요. 더 이상의 확산을 멈추고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4차 경기 부양책의 논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거론될까요? 네, 지금은 잠깐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중국도 참 많이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회를 거치면서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정말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벌써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기 부양책들의 모습은 여느 국가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화 정책 컨셉에서는 할 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추가적인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은 어렵다. 그럼 이제 재정 정책 컨셉인데 재정 정책을 발휘해서 말 그대로 푹 꺼진 경제를 좀 살려 올리는 데 초점을 둘 것인데요. 그에는 당연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프라 투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컨셉에서 미국 정부도 더 강화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쇼링 정책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리쇼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나가 있던 기업들아 한국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세제 지원, 자금 지원 해줄게. 이런 정책이에요. 유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결국 리쇼링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 글로벌 기업들이 또 미국으로 집중될 때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경기 부양책들을 펼쳐나갈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되는 건요. 이렇게 무제한으로 제한이 없이 달러를 공급하고 있으면 곳간이 점점 비어져 갈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끼치게 될 뭐 부채라던가 자본에 따른 악영향은 없을까요? 네, 첫 번째 네. 악영향은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달리고 있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19는 마치 다리가 부러진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무엇을 걱정할까?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을 긴급 자금이라도 수혈하듯이 적극적으로 빌려서 어쨌든 다리를 고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자전건전성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다리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든 세계 각국들은 일단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조금 뒤로 미루고 무시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달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그제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보완한다든가 또 경제가 선순환하다 보면 또 세수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카드를 다 쓴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서 다리를 고쳤는데도 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이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카드를 동원해도 기업들의 이 활동이 다시 복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카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화정책 컨셉에서 네. 정말 막대한 돈을 시중에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물가 상승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원유 수요가 부진해서 글로벌 유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결국 이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시중에 많이 뿌려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자체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쓸 카드도 없는데 네. 금리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니 더 이상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다음 달에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알고 계셔요. 앵커님께서. 네. 그럼 스마트폰 사시겠습니까? 지금 안 사죠. 안 사죠. 네. 근데 다음 달이 됐는데 또 스마트폰 가격 떨어질 또 것 같아요. 떨어진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또 안 사요. 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면 수요가 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줄으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고. 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데 네. 금리를 다 내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다 가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제자리로 안 오고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겠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내놓았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정책, 특히 원포인트 추경안 네. 이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래도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다만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논쟁이 멈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하위 소득 70%인데 어제 실검 1위가 소득 하위 70%가 맞아요.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네. 계속 검색해봤어요. 근데 네. 해당될지라도 네.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나는 70%에 해당되는데 옆에 친구는 71%예요. 그럼 정말 1% 예를 들어서 720만 원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4인 가구가 네. 723만 원의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4인 가구 간에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네. 이걸 어떤 소득으로 규명을 할 것이냐 기준은 나왔습니다. 이제 기본 중위소득을 기초로 해서 150%까지 지급을 하기로 기준은 정해졌는데 네. 그게 나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올해 소득으로 기준으로 할 거냐. 그렇네요. 근데 또. 작년 소득으로 기준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게요. 작년에는 멀쩡하게 돈을 벌다가 올해 무급휴직을 받은 거예요. 올해 폐업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국 정작 이 소득이 공유돼야 될 대상에게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실효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바로잡고 네. 정말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논란이 계속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 통과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에 대한 평가해 봤고요. 지금까지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